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짧게 영상을 한 번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저희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케어기버 이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작게나마 좀 대답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그래서 그렇게 길진 않을 텐데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, 일단은 저희는 그 이민을 이렇게 알아봐 드리는 전문 에이전시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,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확실한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뢰를 드릴 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전문 업체랑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민을 진행해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곳에 가서 상담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걸 나눠볼까 해요. 첫 번째는 이 케어기버 이민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고용주와의 계약 조건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고용주와의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건지, 그 기간에 대한 왜냐면은 어떤 고용주와의 그 조건이 있어서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라든지 아니면은 가서 일을 하게 될 지역에 따라서라든지 뭔가 일하는 기간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곳은 3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, 어떤 곳은 뭐 5년을 얘기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떤 곳은 뭐 1, 2년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간들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가서 일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저번에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최저임금, 가게 되는 곳에 그 주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, 그리고 그 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, 왜냐면 사는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그 케어기빙을 하는 곳에 함께 살게 되는 건지, 아니면 따로 내가 살 곳을 구해야 되는지, 그렇다면 그 살 곳을 따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드는 비용 또한 고려를 해보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게 비용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일하는 조건일 때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게 되는 건지, 캐나다에서 정해놓은 공식적인 어떤 풀타임 시간은 하루에 점심시간 30분 페이가 되지 않는 30분 점심시간이 들어가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게 보통 기본 풀타임 일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고, 뭐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지, 그 일하는 시간, 그리고 페이, 그리고 1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, 그리고 또 캐나다에는 몸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시크아워라고 시크리브가 있거든요. 그런데 아마 보통 시크리브가 있는 곳은 좀 큰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관공서 같은 공공기관들이 그런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개인 집에 가서 케어기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장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, 그래도 물어봐서 손해볼 건 없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고용주하고 계약 조건을 이행을 하다가 이게 중간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더 이상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쪽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본인에 의해서라든지, 그런 경우에는 이 이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, 다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, 아니면 그동안에 일했던 그 기간을 감안해서 또 다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. 왜냐면 이게 캐나다로 들어가서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영주권이 그러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민국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사안이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에이전시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당신 그거 배우자하고 같이 오거나 자녀 동반으로 올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주권을 같이 받는 건지,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는지, 그런 부분도, 아니면 혼자만 오기를 원하는지,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보통은 이민을 진행할 때 가족 단위로 진행을 할 때는 그 가족 총 인원수에 따른
채워야 되는 임금 수준이 있거든요. 1년에 이 가족이 이 정도는 벌어야지만 이민이 진행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. 근데 영주권 받고 오는 거죠. 그렇죠. 이건 이미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이민을 진행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내가 받을 때 내 배우자와 나의 아이들도 같이 한꺼번에 받는 것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이민이 가족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용주하고 계약 조건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일하는 조건에 있어서 뭐 일을 할 때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뭐 내 개인적인 식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, 뭐 내가 도시락을 싸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먹는 건지,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알아보셔야 돼요. 그래서 고용주하고 계약 조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서로 대화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실수록 구적하고 서로 디테일하게 조항들을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진행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할 때 이런 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데,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,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의 집에 가서 어떤 그 사람을 돌봐주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, 식사라든지 또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아픈 시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는 건지, 그리고 또 1년에 어느 정도 나에게도 휴가 시간이 있을 수 있고, 또 일하는 조건이 평일날 일을 하는 건지 주말을 껴서 일을 하는 건지, 또 낮에 일을 하는 건지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셨던 게 영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냐. 이거는 근데 제가 영어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. 저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병원에서 말고 그룹홈이나 이렇게 커뮤니티 워커로 일했을 때 상대적으로 전화로 통화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. 그렇죠. 전화로 가족이 안부 전화 물어보면은 이렇다고 대답해 줘야 되고, 그리고 또 전화로 어떻게 보고해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는 또 전화를 해야 되고. 나는 개인적으로 영어 중에서도 전화로 하는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? 그거는 자기가 전화 영어를 좀 힘들하니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고, 그렇죠. 왜냐면은 케어를 할 때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 환자의 가족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캐주얼한 내용 정도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또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병원에서 환자를 보러 집으로 직접 의료진이 왔을 때 그들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. 환자가 상태가 이러이러했다라고, 또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일지 같은 걸 체크할 수도 있어요. 혈압을 재어 놓는다든지 약을 먹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간호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케어기버한테는 그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시키진 않겠지만, 기본적인 체크 사항들은 아마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케어기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생활을 영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을 시장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? 아주 그냥 능숙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셔야지 본인이 일하실 때 덜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환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럼 그런 경우에 좀 순조롭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가 되셔야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민을 진행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영어 점수를 맞추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적어도 그 영어 점수는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지 그래도 이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조건 가서 부딪히면 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. 왜냐면 일도 힘들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,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.
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막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, 사실은.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분한테는 전에보다 뭔가 이 영어 점수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영주권을 받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막 하세요라고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근데 캐나다에 진짜 이곳에 살고 싶어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. 한국을 떠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당신 생각은 어때? 지금 캐나다에 한 10년 넘게 살았잖아.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캐나다 시민권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당신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우리의 옛날에 그런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? 아니면 어떻다 생각해? 그거는 진짜 경우의 수죠. 우리 가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. 저희는 좀 한국에서 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케어기버 일을 하는 과정도 저희는 잘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가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. 좋은 선택이었고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100% 똑같게 적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. 한국이 좋습니다. 살기 좋아요.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있고 말도 통하고 한국이 너무 좋아요. 그런데 내가 어떤 그 한국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좀 힘들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틈 같은 그 공간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나에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도전해 보시라는 거였고 그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한테 이런 조건도 있네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렇지만 막 이렇게 권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나라를 떠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케어기버라는 일 자체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준비를 한 거예요.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의 개인적인 그 마음을 담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지만 전문적인 답변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거는 꼭 전문 업체랑 상담을 해보셔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향으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